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팬맨 그리고 드림샷 네, 역사책방에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크 카페 웨비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얼굴 좀 잘 보이도록 하시죠. 네, 저 이거 하는지 모르고 와가지고 네. 지금 오늘은 그 조선비저 실리콘밸리 여수특파원으로 가 계신 유인정 우리 특파원을 모시고 슬기로운 재택근무를 테마로 국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선비즈에서 근무하는 류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테크카페 웨비나에서 너무나 흥미진진한 슬기로운 재택근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우선 역시 재택근무는 오래된 컨셉이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이펙트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제는 모두가 받아들인 디폴트 또는 뉴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이제 곳곳에서 볼 수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도 재밌는 그림입니다. 재택근무가 전 기업들이 받아들이면서 이게 바로 이제 폴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과 육체 노동을 통해서 불가능한 직업, 재미난 그림을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 보고 캡처해뒀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 보시면서. 본인은 지금 블루 컬러인가요? 화이트 컬러인가요? 재택근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일부의 화이트 칼라, 근데 현장을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또 일부 블루 칼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일반화된 노멀화되고 일상화된 재택근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재택근무를 놓고 경영자와 노동자와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공감 많이 합니다. 지금 노동자로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노동자 관점에서도 저는 많이 생각했죠. 사실 여기 옆에 계시는 팬맨님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어떻게 조직을 개인의 자율성과 또 경영인의 통제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큰 하나의 팀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좋은 말 하다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자, 경영자와 노동자가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완전히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근로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강, 운동, 음식, 재택근무하면서 굉장히 건강도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통, 직장 동료, 선후배, 상사의 소통도 중요하고 가족. 왜냐하면 코로나 이펙트 때문에 생긴 재택근무가 직장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또 원격 수업 때문에 집에서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어떤 커뮤니티도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소속된 커뮤니티 소통도 있겠죠. 그다음 자기 관리. 역시 재택근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관리가 무너지면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개발. 노동자는 불안합니다. 언제든 대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미래에 나는 어떤 또 승진을 할 것인가, 새로운 잡을 찾을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연결감, 또 끊어진 고립감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공감 문제죠. 다 저는 공감을 하고 다 공감합니다. 이 중에서 본인은 경험하면서 가장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가요? 저는 역시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어린 딸이 있어가지고 집중력이 끊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 내 어떤 소통과 그다음에 또 본인만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경영자 관점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걸 느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하고 승진시킬 것인가. 이 문제도 새로운 이슈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팀워크입니다. 유대감. 이런 재택근무를 통해서 경영자들은 유대감이 떨어지고 모랄 같은 조직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일사불란하게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도록 떨어져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근로자 관점에서 가장 뭘 고민할까요? 제일 큰 고민은 근로자 아니죠. 경영자 관점. 결국은
놀지 않을까? 땡. 네. 역시 생산성이죠, 생산성. 그게 그 말이잖아요. 아, 같은 말을 예. 근데 놀지 않을까를 떠나서 생산성에 보면은 놀지 않게도 해야 되지만은 새로운 또 승량 동도 찾아야 되는 R&D 영역도 있고 신규 사업도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제 관점에서 마지막 보면 역시 어떻게 효율적인 리소스를 가지고 생산 유지하면서 넥스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팬매님이 저희 잠깐 사전 준비할 때 제가 실리콘밸리 물 빼는데 좀 시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튼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는 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점을 청취자분들도 아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례를 가지고 재택근무가 닥치고 있는 당면 과제, 앞으로 보여질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윤영 특파원이 페이스북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예,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 또 트위터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원래는 연말까지였는데 내년 6월까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많은 페이스북에 근무하는 사람들, 구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국이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사례를 꼽은 그 유행이 있잖아요. 복귀를 전제로 한 그 얘기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네네. 페이스북은 어떻게 재택을 하냐? 제가 페이스북 친구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사실 재택으로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가 본래 그 전부터 잘 돼 있었다면서요? 예. 그 수요일마다 재택 근무의 날로 정해서 재택하는 거를 장려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나 인프라도 잘 갖춰주시다는 얘기예요. 예.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리콘밸리의 트래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출퇴근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집값 문제도 있죠. 집값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임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웹 컨퍼런스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웹 오피스라든지 재택할 수 있는 준비는 거의 완비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걸 보기 때는 좀 비판적으로 관점해 보면은 어떤가요? 비판적인 관점이요? 네. 형식만 지금 하고 있다는가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복귀를 전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복귀를 전제하고 있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IT 기업들이 재택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고 페이스북이 정말 지금 재택을 하면서 그 염려하는 점은 아까 팬맨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의 유대감이었어요. 스킨십이 떨어질까? 네, 스킨십이 떨어질까 그걸 굉장히 해서 지금 이제 뭐 웹으로 만나거나 줌이 아니겠죠. 페이스북에 하는 비디오 컨퍼런스 툴을 만날 때 일만 얘기할까봐 오히려 전전긍긍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피아워를 만들어서 맥주를 뭐 마신다든지 같이 떨어져 있지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조직의 어떤 유대감을 살리기 위해서 매니저급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2번씩 관련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웨비나나 이런 걸 통해서 매니저들이 디렉터급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무슨 맥락에서 어떤 게 일어났는지 늘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떨어져 있고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럼 페이스북 사례 말고 뭐 지금 본투비 리모트 워킹하는 창업한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이 회사의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참 우연찮게 제가 이 픽셀릭이라는 회사를 어제 이제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고 오늘 또 이런 행사가 테크 웨비나가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픽셀릭은 아사나라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거의 디자이너 버전이라고 하면 돼요. 디자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디자이너와 개발자,
디자이너와 기획자, 또 디자이너와 뭐 어떤 내부 사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디자인에 가장 포커스된 창업자가 협업 디자인 정도. 출신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좀 본격적으로 네. 오늘 주제인 재택근무 관점에서 픽셀리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창업자가 지금 2번 창업을 한 건데 둘 다 이 기업 픽셀리까지 포함해서 둘 다 본투비 리모트,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장소에서 오피스리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각자 공동 창업자들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주제 살고. 예. 픽셀링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아예 메인 오피스가 없나요? 지금은 이제 그 마포에 설립을 했는데 1년 된 회사고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헤드쿼터만 유지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5명이 사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창업자는 미국에 있었고 제가 만난 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는데 그렇고 예, 다른 창업자는 시카고에 있고요. 네. 도표를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네. 페이스북, 픽셀릭, 메디블록 한국 회사인데 네. 세 가지를 그러면 한번 목표, 인프라, 초점 또 특징 가지고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페이스북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세 기업 다 다른데 페이스북은 코로나 때문에 이 재택근무 인프라가 있었던 건 아니고 트래픽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거고 픽셀릭은 또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본투비 리모트 창업을 했던 거고 창업자들이 미국과 서울과 다 흩어져 있어서 창업했던 거고 메디블록은 원래는 재택근무가 아닌 회사, 우리가 똑같은 회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시작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유튜브바오는 픽셀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던데 어떤 점에서 평가하나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인가요? 예, 이제 너무나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메디블록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픽셀릭은 남과 대화를 할 때 저 사람과 실시간 대화할 수 없다는 거를 전제로 한다. 굉장히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핑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대화를 나눌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써서 머릿속에 그리겠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필요한 걸 미리 다 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일 잘하는 노하우하고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업무를 계속 정리를 하게 되고 효율이 나는 케이스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그 메디블록의 재택근무 가이드를 보니까 늘 연락드릴 수 있도록 메신저에 붙어 있어라. 자기가 자리 비울 때 자리 비워라. 이런 가이드가 있던데 그 얘기가 좀 다른 NT에 가는 얘기네요. 예, 여기는 이제 비동기를 메신저로 안 붙어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예,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전제로 하는 거고 메디블록은 이제 블로그에 소개된 걸 봤는데 일단 슬랙에 내가 몇 시 출근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라. 그런 게 있었고 또 내가 지금 자리를 비웠다 안 비웠다라는 걸 표시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기업도 대부분 메디블록 스타일 같은데요. 네, 저는 다 그럴 것 같아요. 메신저 항상 붙어 있어라. 연락을 되게 해라. 어디 갈 때는 반드시 알려라.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서 붙어 있듯이 네트워크에도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픽셀릭은 다른 얘기죠. 그렇게 안 붙어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걸 성과로 하는 회사인 거죠. 아직도 이 회사는. 이제 오전에 아침 시간대는 동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완한다는 얘기죠.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네네. 픽셀릭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비동기라고 정의를 하고 다만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게 오전 9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그게 있는데 그때는 10에서 15분 정도 모여서 스크럼을 해요. 스크럼이 뭐냐면 설명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스크럼은 그런 이미 우리 에사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합숙 부분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스킨십이 이제 부족한 점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한 달간 합숙을 하나요? 네. 합숙하는 아예 모여서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족과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리모트 하는 거에 역시 이제 외로움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번 정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한 달간 합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시장 조사.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시장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작은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그게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만났던 사람보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좀 결론적으로 이 픽셀릭이 다른 재택근무에서 다른 점이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비판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까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가 그랬으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기 전문을 가지고 있고 네. 백오피스가 상당히 좀 필요가 없는 그런 성과 중심의 퍼포먼스 중심의 회사 같은데 이런 회사만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니까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판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기업이 따라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질문이 그분한테 드린 질문이 리모트를 하는데 어떻게 신뢰 있는 사람 뽑았냐 이런 뭐 말씀도 저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자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성과가 많이 나거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는다고 했고 이미 그런 자질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질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했고 지금 대기업 그러니까 계속 뭐 저도 실리콘밸리 이제 물을 빼야 한다고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대기업들도 이걸 커피 한잔 하시죠.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개별이 부품이 아니고 인파워먼트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그 대신 지금 고심해야 될 거는 어떻게 이 사람의 성과를 측정을 할 것인가. 괜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네, 자리 잡고만 있어서 이게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는가. 구글 분을 만났더니 구글이 이제 이 재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와, 회의 디지털에는 모든 흔적이 남잖아요. 사람들 중에 일을 안 하고 자리만 지키고 그걸 일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글에서만도. 거꾸로 이제. 예, 그거를 발견하는 오프라인 정치를 활용해서.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참여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일을 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주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고 싶다. 네. 실제로 재택근무가 네.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조직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이슈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서 다 넣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클로징 멘트. 페이스북, 픽셀릭, 메디블로 한국의 대표에 있어서 우리 유튜브안에 가장 지금 우리 국내의 재택근무를 고민하는 경영자와 관리자에게 전하고 싶은 키워드가 뭔가요? 요약해서 잠시 끝내죠. 3가지인데요. 페이북 너무 많아요. 하나만. 3개 너무 많아. 정리가 안 되는데. 비동기 커뮤니티 중요하다 하든지 뭐 이렇게 하나만 해야지 다 얘기해버리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제가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딱 3가지만. 15초 만에. 15초 만에. 페이스북에서는 스킨십에 초점을 두는 거를 지금 대기업 분들이 스킨십. 예, 꼭 봐셨습니다. 아, 네. 이렇게 재택을 하면서도 스킨십을 위해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스킨십. 네. 픽셀릭은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메디블록에서는 오프라인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그대로 온라인 가서는 안 된다. 그대로 옮겨서는 그게 네.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찾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넥스트 우리 이 재택근무 설계는 재택근무 가지고 하고 싶은 테마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오프라인에서 네. 어떤 게 디지털하면서 드러나 불편함 그걸로 다음 한번 할까요? 네, 성과도 좋고 오히려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이제 다음으로. 네, 많은데 한 개 항안에는 한 개 수만 다 묻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우리 테크카페 웨비나 네. 드림샵 팬면의 재택근무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